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카카오가 여기 21년 거의 한 6월 달 정도죠. 이때 17만 3천 원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하락한 이유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있죠. 그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SM과 관련해서 약간 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구속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뭐 구속 여부에 대한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건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식의 방향을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가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올라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앞에 좋을 부분이 나오기 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의 상승세가 나오면 나올수록 가격 부담이 생기죠. 그러면 이 가격 부담이 생기는 이 상황에서 이 가격 부담, 즉 여기서 상승하고 21년도에 상승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카카오는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20년과 21년에는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코로나 시대에 맞게 뭐 이런 언택트나 뭐 이런 쪽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환경이 됐지만, 이때 당시에 카카오만큼 비슷하게 강세를 보였던 게 2차전지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원전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살아있는 건 2차전지 관련주들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있냐면, 실제 시장이 안 좋게 풀렸었던 22년도의 상황을 보면 실적을 확인시켜 준 게 에코프로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실적을 확인해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카카오의 실적은 18년부터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때부터 뭐가 풀렸냐면 현금 흐름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카카오라는 메신저로 시작을 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고객들을 붙잡아 놔야 되는 그 서비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 구간 이후에, 즉 흑자로 돌아서고 나서 현금 흐름이 풀리던 시기와 그리고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20년과 21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실적이 이렇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출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 증가 외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예상치를 보면요, 2020년 대비해서 이익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먼저 좋을 부분을 높은 가격대에서 반영을 한 거예요. 그게 17만 원이었던 거고요. 17만 원에서 쭉 빠지다 보면 카카오의 실적하고 주가가 맞물리는 시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 지점을 넘어서 성장을 못하니까 프리미엄을 받았던 걸 뱉어내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 이하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성장주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높게 받았었던 프리미엄이 직격탄을 맞았었던 게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먼저 반영됐었던 이 하락의 구간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김범수 의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나온 이슈가 있는 것도 맞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성장에 대해서 만들어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에코프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올해 15배 올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기 23년도를 빼고 보면 20년과 21년까지의 주가 상승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10,000원부터 150,000원까지. 그쵸? 카카오보다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났을 때는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큰 폭의 시세를 냈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최근에 에코프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빠진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수 있는,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슈를 하나 볼게요.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슈를 보면, 최근에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쭉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집니다. 이 하락폭이 5만 원대에서 대략 한 30% 정도가 또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불거진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금감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송치, 그쵸? 김범수를 구속영장 저울질하고 있다, 그쵸?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다 알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2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SM 있죠, SM. 이게 금감원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자, 자본시장 근간 해친 중대범죄다. 그리고 나머지 피의자들 공모 정황이 확인된다. 이게 뭐냐면 카카오하고 이성수가 누구냐면 이수만 있죠, 이수만. SM의 창업주입니다. 이수만의 처조카예요, 처조카. 이게 작년 한 말 정도에 막 둘이서 뭐 이렇게 붙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반대 진영이 있어요. 그게 이수만하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이렇게 해갖고 둘이 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싸우게 됐냐면, 자, 보세요. 행동주의 펀드가 있었어요. 행동주의 펀드가. 그게 21년도에. 근데 이때 행동주의 펀드가 꽤 힘이 있었던 그런 펀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때 나왔었던 게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인데, 얼라인 파트너스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이 조금 각광을 받던 그런 시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3프로TV나 조금 이때 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던 뭐 이런 조금 뭐랄까요, 좀 이 매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유튜브 채널 측에서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쪽을 굉장히 뭐 소액주주들을 위한 펀드다. 그리고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좀 그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많이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몰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SM의 주주로 있었던, 그쵸? 꽤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였겠죠, 당연히.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SM으로 주주 서한을 발송합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수만의 개인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SM이 있었겠죠, 당연히. SM에서 나오는 매출의 6%인가 7%를 이수만 개인 회사 쪽으로 입금을 한 거예요. 이걸 꾸준하게. 그래서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걸 걸고 넘어진 겁니다. 6% 7%를 왜 이쪽으로 주냐? 이걸 이쪽으로 주지 않으면 SM은 훨씬 더 성장하고 주가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쵸? 이렇게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엄프를 시작합니다. 엄프를 시작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딱 받는 거예요. 자, 모아서 원기옥을 딱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SM에다가, 자, 너네 이거 안 끊으면 배임으로 내가 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배임으로 건다고 하니까 이제 이수만은 몇 가지 이제 방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성수하고 타경준이라고 있어요. 타경준이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 타경주. 그쵸?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의 대표이사. 그쵸? 얘하고 이성수가 이수만의 처조카예요. 얘네 둘이 딱 붙어요. 둘이 딱 붙어서 SM 3.0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작년 한 말인가 올해 초인가 그럴 거예요. SM 3.0을 발표를 하면서 이수만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작전을 시작을 해요. 그쵸? 근데 이쪽의 작전을 시작하면서 카카오가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요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여기. 근데 이수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쵸? 나이는 많아도. 근데 이수만이 어떻게 하느냐? 하이브랑 붙습니다. 하이브랑. 그 딱 편이 어떻게 갈렸냐면 뒤에서 이제 쩐주, 그쵸? 쩐주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하이브 플러스 이수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성수, 그리고 타경준, 그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하이브가 어떻게 했냐면 공개 매수 선언을 해버려요. 그 시점이 딱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올해 초 막 뭐 이때, 그쵸?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딱 공개 매수 선언하니까 딱 점프해버려요. 근데 이 과정에서 대략 한 지분을 한 10% 정도 매입할 그럴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에서 마련한 자금이 대략 한 3천억에 가깝습니다. 3천억에 가까운데 하이브에서 이 지분을 못 먹게 하려고 주가를 고의적으로 확 띄우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여기 김범수가 했다. 그쵸? 카카오가 했다. 자,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카카오. 그쵸? 40% 지분. 그쵸? 카카오의 13인. 보면은 카카오에서 20% 갖고 있고 카카오엔터에서 19%. 자, 밑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타경준이나 이성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이기기는 했습니다. 이수만이 물러섰어요.
물러섰는데 충분하게 보장을 받고 물러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다. 하이브에서 돈을 마련해 왔고 공개 매수 선언을 했는데 이 작업을 방해했다. 지금. 그쵸?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구속영장 칠까 말까 이런 상황. 근데 여기까지 딱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왜 김범수가 지금 카카오도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저런 쪽으로 눈을 돌릴까예요. 그쵸? 카카오가 성장을 해서 주가 회복에는 힘을 쓰지 않고 자꾸 자금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그게 국내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런 쪽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김범수가 뭐 그럴 일은 뭐 딱히 없어 보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카카오의 이 주주 구성 이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김범수가 탄탄하게 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국민연금은 돈 되는 쪽으로 붙는 좀 그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딱히 뭐 지분인 구조가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성장을 시킬래?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장기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가는 이미 올라갔다. 왜? 선반영하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은 주가는 이미 내려갔다. 왜? 선반영하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성장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고요. 그쵸? 근데 실제 보면 성장을 못했습니다. 왜? 해외로 나가지 못했으니까. 한국에서만으로는 이미 다 뭐 그 메신저 시장이나 이런 쪽을 다 먹었는데 이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사업을 벌려는 걸 보면 굉장히 국내에서 조금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뭔가 이 흔히 말하는 뭐 골목 상권을 막 자꾸 막 한다는 막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대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그런 식의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장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략 한 5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3만 원까지 빠진 건 오너 리스크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김범수가 오히려 물러나고 이 자금을 그쵸? 이 자금력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매수한다거나 뭐 지금 뭐 매수해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좀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반등을 확인하고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라간 이후에 그렇죠. 그때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직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그 시기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요. 아직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지금에 와서는 매도의 이유가 없다. 매도의 이유가 없다. 이미 뭐 내가 물타기를 했어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는 건 절대 금지. 언제까지? 내가 물타기한 가격보다 올라가더라도 그쵸? 아니면 더 빠지더라도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 내려가고 있는 5만 원보다 올라가고 있는 6만 원이 훨씬 더 싸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6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만 원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는 걸 불특정 다수가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 구간이 아니지만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카카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거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은 매수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가격에 빗대어서 매매를 하자. 근데 이 가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카카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내리고 뭐 조금 시장도 많이 안 좋잖아요.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실 텐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라는 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가격 외적인 부분은 뭐
앞서서 이 말씀드렸었던 가격 외적인 부분 있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는 무시해도 된다. 만약에 김범수가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 뭐 똘망똘망한 뭐 이런 뭐 CEO가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사람이 김범수의 뭐 오른팔이라고 한들 뭐 지금과 같은 좀 문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이고요.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 점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카카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자, 지금 굉장히 가격이 중요하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